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놀라울 만큼 많은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태를 다시 면밀히 조사할 것,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고요. 간접 고용이 많은 것으로 악명 높은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MBC와 TV조선의 왜곡 프레임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은 세월호 참사는 이미 진상규명과 조사가 끝났으니 문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윤정호 앵커는 자신의 앵커 칼럼에서 장황하게 바사호와 에스토니아호 침몰을 이야기하며 세월호는 할 만큼 다 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스웨덴에는 바사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탁 트인 내부를 400년 전 만들었던 거대한 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10년 탐사 끝에 침몰 지점을 찾아냈고 정부를 설득해서 인양에 성공합니다. 스웨덴은 1994년 여객선 에스토니아호 침몰 때도 인양을 시도했습니다. 승객 757명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지만 석 달 만에 포기합니다. 선체에 콘크리트를 부어 시신 유실을 막고는 영원한 안식처라고 선포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세월호 인양은 대단합니다. 세월호 인양은 대단합니다. 이 비유는 적절한 것일까요? 에스토니아호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852명이나 되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인양을 포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혹이 있었고요. 2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에스토니아호 희생자 유족 재단은 에스토니아호가 비밀리에 군사 장비를 실어 나르는 데 사용됐고 이로 인해 정부가 인양을 서둘러 포기해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연대를 약속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호는 무게가 15,556톤으로 10,200톤이었던 세월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2년 전 기술로는 당연히 인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은 이런 맥락을 모두 제거한 채 에스토니아호에 비하면 세월호는 잘 마무리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모두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과 구조 경위는 합동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관련 책임자 재판도 끝났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1년 반을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인양한 세월호를 선체조사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슬프고 분해도 과거는 과거로 묻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날이면 날마다 과거로 새 날을 더럽힐 순 없다. 찬호야! 찬호야! 예은아! 예은아!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난 내 새끼 어떻게 갖는 거 똑바로 알고 죽어야 되겠어. 슬프고 분해도 경찰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과거는 과거로 묻고 왜 죽었는지는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주신다면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저희 목숨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과거로 새 날을 더럽힐 순 없다. 날이면 날마다 과거로 새 날을 더럽힐 순 없다. 과거로 새 날을 더럽힐 순 없다. 똑바로 보도해. 양년 소용이잖아. 똑바로 보도해. 그러나 국민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지 슬프고 분해서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 당시부터 부실한 구조활동과 반복되는 거짓말 구조로 참사의 피해를 키웠고 심지어 언론도 오보를 쏟아내며 희생자 가족을 참담하게 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특별조사위원회를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속빈 강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출범된 특조위마저 세금 도둑으로 몰아붙이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김석균 해경청장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정년퇴임했으며 황영태 당시 해경상황실장 역시 기소도 되지 않았고 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나기는커녕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문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9일 대선 투표일 당시 당선이 확실시되자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이 찾아간 곳도 세월호 유가족이었습니다. TV조선의 이런 식의 보도는 세월호 재조사 행보가 이어질 때마다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무현재단에서 광고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서거 8주기를 맞아서 시민문화제 5월 20일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유시민 작가의 진행으로 안희정 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치환, 조피디, 크라잉넛, 조관우 등의 가수들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저녁 광화문. 술술 풀리고 팟캐스트 방송에서는 이미 유명한 술술 풀리고입니다. 기존에 접했던 숙취 해소제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딴지마켓 후기 게시판을 확인해 보세요. 100여 건의 실제 사용 후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증명해주는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 10포 구매 시 5포를 더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궁 장사랑 먹으면 변이 어깨동무하고 나오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희망사항을 딴지마켓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매일 10분을 선정해서 100일 동안 총 100박스를 선물로, 아니 100박스가 아니라 1000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구매 후 만족하지 못하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딴지마켓의 구매 후기 게시판에서 확인하세요. 거기 마켓에 따로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한민국에 바라는 희망사항을 적으면 매일 10사람 100일 동안 총 1000박스 선물로 드린다는 이벤트입니다. 당연히 인양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TV조선은 이런 맥락을 모두 제거한 채 에스토니아호에 비하면 세월호는 잘 마무리됐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모두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과 구조 경위는 합동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관련 책임자 재판도 끝났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1년 반을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인양한 세월호를 선체조사위원회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슬프고 분해도 과거는 과거로 묻고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날이면 날마다 과거로 새 날을 더럽힐 순 없다. 찬호야! 찬호야! 예은아! 벤저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난 내 새끼 어떻게 갖는 거 똑바로 알고 죽어야 되겠어. 슬프고 분해도 경찰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과거는 과거로 묻고 왜 죽었는지는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알려주신다면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저희 목숨 드릴 테니까. 2014년 여객선 에스토니아호 침몰 때도 인양을 시도했습니다. 승객 757명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지만 석 달 만에 포기합니다. 선체에 콘크리트를 부어 시신 유실을 막고는 영원한 안식처라고 선포합니다. 거기 비하면 세월호 인양은 대단합니다. 세월호 인양은 대단합니다. 이 비유는 적절한 것일까요? 에스토니아호는 사망자와 실종자가 852명이나 되는 대형 참사였습니다. 인양을 포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여러 의혹이 있었고요. 2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에스토니아호 희생자 유족재단은 에스토니아호가 비밀리에 군사 장비를 실어 나르는 데 사용됐고 이로 인해 정부가 인양을 서둘러 포기해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호 유가족들은 지난해 5월 세월호 유가족과 만나 연대를 약속하며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에스토니아호는 무게가 15,556톤으로 12,200톤이었던 세월호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22년 전 기술로는 제발 좀 알려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과거로 새 날을 더럽힐 순 없다. 날이면 날마다 과거로 새 날을 더럽힐 순 없다. 과거로 새 날을 더럽힐 순 없다. 똑바로 보도해. 양년 소용이잖아. 똑바로 보도해.
그러나 국민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지 슬프고 분해서가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참사 당시부터 부실한 구조활동과 반복되는 거짓말 구조로 참사의 피해를 키웠고 심지어 언론도 오보를 쏟아내며 희생자 가족을 참담하게 했습니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어 특별조사위원회를 수사권, 기소권도 없는 속빈 강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출범된 특조위마저 세금 도둑으로 몰아붙이며 진상규명을 방해해왔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승장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주영 당시 해수부 장관은 국회의원이 되었고 김석균 해경청장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정년퇴임했으며 황영태 당시 해경상황실장 역시 기소도 되지 않았고 징계도 없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끝나기는커녕 제대로 시작조차 하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문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습니다. 9일 대선 투표일 당시 당선이 확실시되자 가장 먼저 문 대통령이 찾아간 곳도 세월호 유가족이었습니다. TV조선의 이런 식의 보도는 세월호 재조사 행보가 이어질 때마다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노무현 재단에서 광고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서거 8주기를 맞아서 시민문화제 5월 20일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유시민 작가의 진행으로 안희정 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토크 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안치환, 조피디, 크라잉넛, 조관우 등의 가수들이 참여하는 문화 행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20일 토요일 저녁 광화문. 술술 풀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놀라울 만큼 많은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농단 사태를 다시 면밀히 조사할 것,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했고요. 간접 고용이 많은 것으로 악명 높은 사업장인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과 개혁 작업이 시작되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지만 MBC와 TV조선의 왜곡 프레임은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TV조선은 세월호 참사는 이미 진상규명과 조사가 끝났으니 문 대통령의 재조사 지시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윤정호 앵커는 자신의 앵커 칼럼에서 장황하게 바사호와 에스토니아호 침몰을 이야기하며 세월호는 할 만큼 다 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스웨덴에는 바사박물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탁 트인 내부를 400년 전 만들었던 거대한 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10년 탐사 끝에 침몰 지점을 찾아냈고 정부를 설득해서 인양에 성공합니다. 스웨덴은 1990